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나 영어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면서 영어로 이제 진로를 정해야겠다, 대학교도 학과도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진로로 결정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떤 학교를 갈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영어 산업학과라는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어 산업학과를 커리큘럼을 봤는데 코딩이나 이런 디지털 쪽도 굉장히 많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제가 부진했던 수학 성적에 대해서도 제가 영어에서 공부할 시간을 조금 할당해가지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수학을 조금 더 뒤처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 산업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도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좀 더 공부하려고 했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자소서나 면접 때 좀 더 내가 어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게 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영어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많아져 갔는데 수학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더 등한시하고 좀 더 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영어 산업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족했던 과목인 수학을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기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 굉장히 잘 알았고 그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를 좀 뽐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소서 같은 부분은 제가 자소서를 쓰는 것도 처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소서를 썼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소서를 굉장히 따라하게 되는 것도 발견을 하고 문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비슷하게 쓰는 저를 발견해서 나 이제 내 얘기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면접을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고 또 제가 면접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동안 면접 준비를 혼자서 해보다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내 모습이 어떤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면접을 갈 때 제가 했었던 팁 같은 경우는 면접 장소를 사진으로 먼저 찾아봐서 약간 마음에 약간 내적 친밀감 같은 거를 약간 형성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떨리니까. 제가 광운대학교 영어산업학과를 너무너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광운대 홈페이지도 살펴보고 또 광운대 홈페이지 중에서도 영어산업학과 홈페이지도 들어가 봐서 동아리가 뭐가 있고 또 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교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나 그런 다짐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었던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광운대학교 면접은 출석형 비대면 면접이었는데 이 면접은 출석은 하지만 이제 교수님과의 화상 면접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또 제가 면접을 직접 봐봤잖아요. 거기서는 좀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학생부를 좀 세세하고 많이 꼼꼼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면접이었습니다. 네, 영어 산업학과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는데 영어 산업학과는 영어적인 측면도 배우고 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아가고 있는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영어를 4차 산업혁명과 엮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조금 더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학과예요.
그래서 교과목도 보다 보면은 디지털 에디팅이라던가 아니면 코퍼스 영어학 이렇게 약간 4차 산업혁명적인 것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뭐 동아리도 이런 것과 관련시켜서 영미 문화 콘텐츠라던가 기계 번역, 코퍼스, 영어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영어 영문학과의 순수 언어학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영어 산업학과를 만약에 졸업을 하면 한국문화번역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 지금 파파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파파고는 문학적인 측면까지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영어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코퍼스도 한번 기반을 구축을 해보고, 그 기반으로 이제 파파고 같은 문학이나 문화에 대한 번역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문과대학을 살펴보면 다 산업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심리학과도 산업심리학과, 영어 영문학과도 영어산업학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 영어산업학과를 재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산업학과를 들어오고 싶으신 학생들은 순수 언어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보다는 순수 언어학에서 또 응용 언어학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